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어떤 일은 기억에서 잊히고 어떤 일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 그 순간을 놓치면 누군가를 영영 잃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만약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이 멎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나요? 심장이 멎은 사람은 3분 안에 아무 행동도 받지 못하면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3분이란 시간은 생명과 죽음 사이의 문턱이고 당신의 침착한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50대 후반의 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정아 씨. 평범한 일상이 전부였던 그녀는 어느 여름 오후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고추를 따고 잠시 쉬려고 집에 들어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가슴을 만져보니 심장이 뛰지 않았고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정아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119를 부르긴 했지만 불과 몇 분 거리에 있는 구급차조차 그녀에게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쳤던 것은 몇 달 전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들었던 심폐소생술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남편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살아야 돼, 제발 버티자. 양손을 포갠 채 팔을 곧게 펴고 가슴을 눌렀습니다. 1분, 2분, 3분. 그녀는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계속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의 심장은 아직 멈춰 있었지만 이정아 씨의 가슴 압박 덕분에 뇌로 가는 최소한의 산소가 유지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심장이 다시 뛰게 됩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마비였지만 부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면 뇌 손상이 심각했을 겁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사랑이 살렸습니다. 이정아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다는 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내가 한 행동 하나로 남편이 다시 숨을 쉬고 눈을 떴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웠지만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삽니다. 무심코 넘긴 뉴스 속 응급 상황. 그저 스쳐간 공익 광고 속 심폐소생술 안내. 하지만 그 정보 하나가,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기술이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그것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심장이 멎은 그 3분, 절대 짧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3분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누군가에게 찾아올 수도 있는 그 3분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장은 멈췄지만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놀라 주저앉고 말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떨리는 손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용기를 낼 수 있느냐가 누군가의 내일을 결정합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60대 남성 김대식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이웃들과 건강 산책을 함께하는 동네에서 유명한 친화력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같이 걷던 지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팔을 떨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모두 놀라서 우왕좌왕하는데 김 씨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어 다니던 간단한 응급카드와 자동심장 충격기 위치 표시 앱이 순간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쓰러진 이의 반응을 확인하고 호흡이 없는 걸 보자마자 119에 신고하고 근처 공원관리사무소로 달려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숫자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명을 잇는 박자였습니다. 심장 박동을 대신 이어주는 시간과 생명을 잇는 리듬이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CPR 하셨죠? 2분. 뇌 손상 거의 없습니다. 진짜 기적이에요.
당신이 살리신 겁니다. 김대식 씨는 그날 단순히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가족과 삶 전체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실 겁이 났어요. 혹시 잘못하면 더 다치지 않을까? 내가 괜히 건드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하지만 멍하니 보고만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보다 후회가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심정지 환자는 1분이 지나면 생존율이 93%, 2분이 지나면 77%, 3분이 지나면 60%로 떨어집니다. 4분 이상이 지나면 회복 가능성은 급속도로 낮아집니다. 단지 3분입니다. 우리가 늘 들여다보는 짧은 영상 하나의 시간, 누군가의 생명을 잇기에 충분한 그 단 3분이 우리를 시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다.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그 순간, 그럼에도 내 손을 뻗는 용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혼란스러울 때 기억해야 할 행동 순서.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김대식 씨처럼 일상 속에서 준비되어 있는 마음,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않는 손. 그것이 사랑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 그 단 3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천천히 함께 익혀봅시다.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이니까요.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언제 갑자기 숨을 쉬지 않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일이 자기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가 전부를 바꿉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0대 중반 여성 김영숙 씨는 손주의 돌잔치 전날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하던 중 형부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고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형부는 평소 고혈압이 있었지만 심장병이 있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정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영숙 씨는 몇 달 전 딸과 함께 본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 병원이 만든 심폐소생술 안내 영상이었죠. 영상에서 말하던 첫 번째 행동,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하라. 그녀는 형부의 어깨를 흔들며 형부 괜찮아요. 말을 건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숨이 멎은 듯 조용한 숨결. 그녀는 곧장 가족에게 119를 부르게 하고 무릎을 꿇고 형부의 가슴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두 손을 포갠 채 손바닥 아래의 뒤꿈치 부분으로 빠르게 깊이 눌렀습니다.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하나, 둘, 셋.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숫자들은 절박함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부여잡고 온 힘을 다해 형부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다행히 구조대가 오기 전 형부의 입에서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며칠 뒤 회복한 형부는 김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네가 눌러준 그 손길이 나를 살렸다고 하더라. 정말 고맙다.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김영숙 씨는 말합니다. 내 손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켜냈다는 그 감정.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의식 확인. 둘째, 119 신고. 셋째, 호흡 확인. 넷째, 심폐소생술 시작. 다섯째,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생존율은 떨어집니다. 특히 3분 안에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학계에서는 골든타임 3분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 말에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급할수록 정신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황할수록 마음을 다잡고 해야 할 순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연결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준비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심장은 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불꽃을 살릴 수 있는 건 이 방송을 듣는 바로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쓰러진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뭘 아는 것도 없는데 괜히 손 떼다가 더 큰일 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가 단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0대 초반의 한 남성, 박성호 씨는 평소에 건강을 챙기느라 매일 아침 일찍 마트에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트에서 우유 하나를 고르고 있었죠. 그때 한 여성이 갑자기 계산대 앞에서 주저앉더니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였지만 누구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순간이었죠. 그때 박성호 씨는 몇 년 전 자신이 어린 조카에게 CPR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장난처럼 배웠지만 생각보다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박 씨는 직원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19 불러주세요. 자동심장 충격기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여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호흡이 느껴지지 않자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압박은 깊고 정확해야 합니다. 가슴 중앙을 5cm 이상 눌러야 하며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체중을 실어야 합니다. 박 씨는 숨이 차고 땀이 흐르면서도 계속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겁에 질린 눈으로 지켜보는 와중에 단 한 사람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10분 후 구급대가 도착했고 자동심장 충격기로 한 차례 전기 충격을 가한 뒤 그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구급대원은 말했습니다. 처음 압박해 주신 분 덕분입니다. 심장이 멈춘 지 오래되지 않았고 정확한 CPR 덕분에 산소 공급이 잘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한 박성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순간 내가 잘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져야 할까 걱정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움직였어요. 손끝이 아직도 그 사람의 심장처럼 따뜻하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누군가 쓰러졌다면, 그리고 심장이 멎었다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것이 그 어떤 잘못보다도 더 필요한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우려다 생긴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것, 그 자체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보호받는 일이라는 사실, 이제는 꼭 알아두어야 할 지식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생명을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단지 안다는 이유만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고요한 강물 속의 돌과 같다. 보이지 않을 뿐 무거운 무게로 가라앉고 말죠. 지금 우리는 그 무게를 들어올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내 손 하나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의 손은 단지 손이 아니라 생명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누구든 건널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우리 인생에 깊게 남고 어떤 사람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지죠. 그 중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시작이 불과 몇 초, 몇 분의 용기에서 비롯될 때도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50대 후반 여성 유미정 씨는 한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분입니다. 성격도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하던 그녀는 그날 오후 버스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퇴근길이었고 햇살이 따뜻했던 날, 유 씨는 늘 그렇듯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멈추던 순간 앞쪽 좌석의 중년 남성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졸고 있나 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축 늘어져 있었고 주변 승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운전기사는 당황했고 누구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유미정 씨는 불현듯 수년 전 교회에서 들었던 심폐소생술 강의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심정지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녀의 손이 남성의 어깨를 흔들고 가슴에 귀를 대보니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 칠 때 그녀는 가방에서 평소 갖고 다니던 응급용 수건을 꺼내 바닥에 깔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손을 모아 남성의 가슴 위에 댔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의 시선은 집중됐고 버스 안은 정적에 휩싸였지만 그녀의 손끝만은 흔들림 없이 생명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분 가까이 그녀는 누군가와 싸우듯 압박을 이어갔고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남성을 인계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남성의 아내가 손편지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우리의 아빠는 아이 졸업식도 못 보고 제 생일도 못 챙겼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 씨는 그날 이후 삶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용기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던 작은 지식에서 시작됐어요. 우리는 흔히 크게 배운 사람만이 중요한 순간을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작은 기억, 한 번 본 영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 그것이 쌓여 그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솝우화 중 사소한 일이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결국 큰일을 해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단지에 물을 채우기 위해 작은 돌을 하나씩 던져 물을 올려 마셨다는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게 모아둔 지식과 용기가 어느 날 가장 소중한 생명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심장은 멎지만 기억은 살아남습니다. 그때 움직여준 사람의 이름, 그 손길, 그 눈빛, 그 모든 것은 살아남은 사람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누군가에게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가 타인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그 소중한 가능성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건 숨이 멎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시간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들의 삶도 그 순간 함께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50대 남성 조성준 씨는 은퇴 후 조용한 섬생활을 즐기며 낚시와 산책으로 하루를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가던 해안 산책길에서 산책을 함께하던 이웃 어르신이 갑자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땅에 얼굴을 박고 쓰러진 그 모습. 처음엔 발을 헛디뎠겠지 생각했지만 몸이 미동도 없고 곧바로 뺨이 창백해졌습니다. 조 씨는 본능적으로 달려갔고 심장이 뛰지 않는 걸 확인했습니다. 119는 불렀지만 그 거리에서 응급차가 오기까지는 최소 15분이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을 모아 가슴 위에 얹고 무릎을 꿇은 채 심장을 대신해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안가는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그의 두 손은 거칠게 그리고 일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조 씨는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내가 언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13분 동안 가슴 압박을 이어갔고 도착한 구조대가 충격을 가해 다행히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그 어르신의 딸이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서 첫 마디가 내가 살아있나였어요. 그 말 듣고 우리 가족 모두 울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성준 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뭘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내 손길을 기다린다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이후 지역 커뮤니티에서 무료로 심폐소생술을 알려주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손이 누군가의 심장을 대신 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은 나랑 상관없을 거라고. 내 인생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외란 없습니다. 그 일은 마트에서, 버스 안에서, 공원 벤치 위에서, 우리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봤자 별 소용없겠지. 그렇게 고개를 돌리는 사이 한 생명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그 순간을 피하지 말고 그 순간을 살아내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쓰러졌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움직이는 것이 사람을 지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도 한 줄기 빛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 빛이 누군가의 어두운 시간을 밝혀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모두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언제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심장이 멎은 누군가를 되살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 순간을 마주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겁이 났다고, 두려웠다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긴 이유는 단 하나, 사랑이었습니다. 이정화 씨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김대식 씨는 이웃을 위해, 김영숙 씨는 가족을 위해, 박성호 씨는 낯선 일을 위해, 유미정 씨는 무너지는 버스 안을 위해, 조성준 씨는 조용한 해변 한가운데서 단지 생명이 꺼지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 없었기에 움직였습니다. 심폐소생술. 우리는 어려운 의술처럼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 확인, 호흡 확인, 심장 압박,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이 네 가지를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만으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준비는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단 몇 분의 용기, 단 한 번의 손짓, 그것이 누군가의 남은 생 전체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지금 머릿속으로라도 그 순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심장이 멎은 사람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짧은 시뮬레이션이 언젠가 현실이 되었을 때 당신의 손을 망설임 없이 내밀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가까이에 있으나 사람들은 멀리서 찾는다. 삶을 살리는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대단한 병원 기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방송이 끝난 지금 혹시 시간이 허락된다면 근처 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이 언제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관심 하나가 언젠가 단 한 사람을 되살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당신이 오늘 느낀 점 혹은 기억하고 싶은 CPR 행동 순서를 적어보세요. 그 짧은 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엔 누군가의 숨을 붙잡은 또 다른 이야기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손끝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가 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노후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